관련한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최청렬 용인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민주당원들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구속된 민주당 가운데 3명 가운데 1명이 이 친문 핵심인 김경수 의원하고 수백 건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김경수 의원이 9시 반에 국회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거든요.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와 관련해서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무책임하게 보도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문제가 된 사건의 본질은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해놓고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감을 품고 불법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해서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사건입니다. 그 불법에 대한 수사를 엄중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각한 불법 행위의 진상을 파헤쳐야 할 시점에 사건과 무관한 허위의 내용이 어딘가에서 흘러나오고 이를 충분히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도가 나간 것은 명백히 악의적 명예훼손입니다. 특히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 보도이므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그럼 우선 진행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확실히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인물은 지난 대선 경선 전에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면서 스스로 연락을 하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당시 수많은 지지 그룹들이 그런 식으로 문 후보를 돕겠다고 연락을 해왔고 드루킹도 그중 하나입니다. 선거 때는 통상적으로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 이후에 드루킹은 텔레그램으로 많은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비슷한 메시지를 받는 저로서는 일일이 확인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 드루킹은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인사 관련 무리한 요구였고 청탁이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당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끝난 일이었습니다. 매크로 관련 불법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이번에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제가 그 사건의 배후에라도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이 유통되고 무책임하게 확인도 없이 실명으로 보도까지 난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허위 정보의 출처와 유통 경로, 무책임한 보도 과정에 대해서도 명백히 진실을 밝혀야 하고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내용을 우선 좀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사건의 제목을 좀 댓글 조작 사건 이렇게 이제 봐도 되는 건가요? 예, 댓글 조작 사건이라고 하고 뭐 공작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예. 객관적으로 댓글 조작이라고 일단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단 거기에 댓글 조작으로 연루된 사람이 민주당 당원 세 사람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요, 어저께. 예. 이 세 사람이 민주당 당원이 구속이 되니까 이제 여기에 이 세 사람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보안성이 강한 프로그램 그거로 이제 그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온 핵심 의원이 있다. 예. 이렇게 어저께 이제 나왔었는데 오늘 그 핵심 의원이 TV 조선에서 대통령에 굉장히 가까운 측근 의원인 김경수 의원이다라고 이렇게 밝히자 이제 김경수 의원이 지금 자기는 댓글 조작의 배후도 아니고 예. 거기에 연루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에 오히려 친구들한테 굉장히 당한 거다, 희생을 그런 식의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예. 경위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예. 어떻게 해서 이게 이루어졌냐 하면 1월 달에 예. 과거의 경우 보면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댓글들이 대부분 상당히 우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전후로 했을 때 여론이 좀 안 좋아졌어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때 이 구속된 당원 세 사람이 이거를 정부를 비판하는, 이 단일팀 구성을 비판하는 댓글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공감, 추천 이렇게 하는 거를 갑자기 늘리는 거를 소위 매크로라고 하는 특수 프로그램으로 막 1초당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이거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때 굉장히 이 당시에는 그게 이제 조작인 거죠. 보수 이 당시 요거 말고도 당시에 많은 댓글들이 단일팀을 굉장히 비판하는 댓글들과 공감 추천하는 숫자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역전 현상이 처음으로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거를 만들어서 이거를 했을 때 당시 민주당에서 이거는 누가 이거를 공작을 하고 댓글을 조작하고 있다라고 해서 수사를 일종의 고발을 통해서 경찰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민주당원에 의한 그 댓글 조작 사건인데 그 고발을 민주당에서 했죠. 그 당시에도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원이 이런 식으로 구속되는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고 아마 이제 보수 세력이 혹시 그러지 않고 있느냐 하는 아마 의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마침 자꾸 봤더니 민주당 당원인 겁니다. 그래서 혹시 민주당의 그럼 당원인데 그럼 역으로 일각에서는 혹시 민주당의 위장 당원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2016년경에 15년에서 16년경에 입당한 거로 나와 있고 이 여기에 핵심인 김모 씨라는 사람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때부터 지난 해까지의 대부분 이 사람이 주요 드루킹이라는 농객으로 활동해왔는데 그동안 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옹호하는 길을 반복적으로 많이 써왔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좀 깎아내리는 이런 글을 써온 거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김경수 의원하고 수백 번의 텔레그램으로 교신이 있었다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 김 씨 등이 이제 김 의원한테 보낸 것만 있다는 주장이 있고 또 한 측면은 김경수 의원도 주고받았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본인은 뭐 아니라고 지금 뭐 밝혔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팩트는 이게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이런 거라든가 과연 주고받은 내용이 뭔지는 앞으로 이제 이미 경찰과 검찰은 어느 정도 다 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진실 규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댓글을 조작한 거, 그리고 그것에 그게 좀 그것과 의아해요. 그리고 그것의 조회수를 늘린 거, 이거는 거의 팩트인 것 같아요. 그걸 발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당원 3명이 구속이 된 거란 말이죠. 거기까지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그 밖에 거는 지금 방금 이제 김경수 의원의 그 반박 기자회견을 보셨다시피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보도된 것과 김경수 의원이 얘기한 건 상당히 이제 사실관계가 진위가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논란의 시초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정치권에서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완전히 지금 뭐 김경수 의원은 악의적인 명예훼손이고 그 TV조선의 그 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허위사실 유포다. 그리고 자신의 실명으로 얘기한 거 사실 확인도 없이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아마 또 이제 그 방송국에서 여기에 대한 또 반박이 있지 않겠어요? 보도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불과 이제 이게 하루 된 거 아니에요? 어제 밤 9시인가 그 뉴스에서 나왔던 어제 밤부터 이제 오늘 아침 사이에 오늘 보도가 된 거죠. 그 이제 그 댓글 조작 이거는 거의 팩트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우리 김 부장 잘 설명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상당히 이제 호의적인 그런 논객으로 알려져 왔던 인물이에요. 그것도 이제 보도된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걸 우리가 의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그걸 이제 보수 쪽에서 한 것처럼 자꾸 부풀려 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가 지지율이 높으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제 좀 타격을 가려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 같은 걸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나중에 다 밝혀져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아무튼간에 이 부분이 야당의 이제 공식 반응 아니 여당의 공식 반응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그 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또 하나의 정치적인 큰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지방선거 앞두고 이 사안은 좀 일단은 좀 이 김경수 의원이 반박했으니까 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검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 지금 궁금한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 사람들이 과연 이제 예전에는 어떤 댓글을 또 올렸었던 건지, 그리고 이제 개인의 일탈인지 어떤 조직적인 그런 거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규명을 해야겠죠. 네, 그렇죠. 일단 궁금한 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올려가지고 예. 올렸는데 이거를 공감 버튼을 굉장히 늘리는 이런 거를 굳이 했느냐? 예. 그 상당히 궁금한 거죠. 예. 그래서 뭐 역공작이라고 단순하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람들의 말은 뭐냐면 일단 이 매크로로 어떻게 조작이 가능한지 테스트해보고 싶었다. 예. 이렇게 하나 있고, 기왕이면 보수가 댓글 추천을 조작한 것처럼 꾸미고 싶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나온 거로는. 그런데 예. 이제 일단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아까 김경수 의원은 오히려 그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안 하니까 불법을 저지른 거다. 안 들어주니까. 예. 인사 요구라든가 이런 거를.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그건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한국당이라든가 이런 야권에서는 아니다. 배우가 있다. 몸통을 밝혀라. 뭐 이런 입장입니다. 이제 그런 입장이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지만 친노무현, 친문재인 활동의 글을 예. 많이 써온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이번에 요거 그 말고 예. 그전 그럼 선거 과정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선거 과정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느냐인데, 예. 선거 과정에서 어떤 댓글들을 써왔느냐가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은 이 사람이 대충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 글을 써왔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이 그러는 과정에서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를 이제 운영했습니다. 예. 이제 그게 회원이 한 1,000명 정도 전후가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조작할 때도 보면은 여기에 있는 회원들 아이디를 갖고 한 600개의 아이디를 갖고 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이 사람에게 배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쓴 여러 가지 글들이 선거 과정에서 혼자뿐만 아니라 상당히 회원들이 또 많고 그러기 때문에 예. 선거 과정에서 어떻든 어느 쪽에 유리하게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이 댓글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일단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이제 김 씨, 공범 2명, 지금 3명이 구속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2명과 함께 이렇게 마구 이렇게 증폭시키는 프로그램인가 보죠. 이제 매크로라는 이제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문재인 정부 관련한 기사의 그 비판하는 댓글에 공감하는 예. 그런 그 클릭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수사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원이고, 그러니까 조금 의아하고, 그 고발한 주체도 이제 민주당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그런 의문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 의원은 이제 대선 때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선 결과가 좋았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이겼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농공생산 차원에서 무엇을 요구했는데, 아까 발표를 그렇게 했잖아요. 예. 기자회견을. 인사나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니까 반감을 품고 악의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인사 관련해서 무리한 요구를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 그래서 답변도 하지 않았었다. 여러 가지 그런 게 왔으니까 이런 얘기인데, 보도된 것과 지금 김경수 의원이 얘기한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어떻다, 어느 쪽이 맞다라고는 전혀 얘기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왜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네. 좀 잘 이제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 이 선거라는 게 진짜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제 그나마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이 선거가 정착이 됐고, 이 선거의 부정선거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많이 줄어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동안 과거에 이 보수 정권의 박근혜 정권의 창출 과정에서 국정원의 개입에 의한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이의 댓글 조작 의혹, 댓글 공작, 이게 많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이번에 요번 건과 관련된 댓글 조작은 밝혀지만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밝혀진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선거 과정에 댓글 이런 공작이라든가 이런 불법적인 거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규명해서 어떤 그게 국정원이든 민간에 의해서든 불법적인 댓글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선거가 영향을 받는다면 그거는 선거에 극단적으로 말하면 선거 결과가 왜곡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선거 농단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앞으로 어느 쪽이든 진보 쪽이든 보수 쪽이든 관계없이 어느 쪽이든 이런 거에
이런 댓글에 관련된 조작은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곧 현재까지 드러난 걸로 보면 이제 앞선 거는 이제 국가기관, 국정원이나 이제 사이버사령부가 했던 국가기관이 세금을 동원해서 한 여론 조작이라면 어쨌든 지금까지 드러난 건 이제 개인이 이제 한 이 거지만 부분하고 이제 뭐 정확히 맞는 둘다 불법은 말씀인데 불법이죠. 불법인데 지금 이제 지금 말씀하신 선거 때 동원됐던 국정원, 뭐 군 사이버사령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던 것과 좀 차원은 다른 거죠. 결과는 이제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분명 어쨌든 개인의 일탈이냐 순수하게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연루된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개입돼 있는 거냐 이런 차이 있는 건데 아무튼 국가의 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등치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주체가 무엇이 됐든 간에 댓글로 해서 선거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면 그건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최대 위협이죠. 민주주의 적이고 그런 건 반드시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가 처음으로 단독 회동을 가졌어요. 그 전날 이제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만나자고 했던 그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제안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굉장히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뒤늦게 알려져 갖고서 그렇죠. 그리고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으로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동안 홍준표 대표라든가 자유한국당이 근본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근본적으로 비판하면서 이거는 북에 이용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단계적이 아니라 그리고 포괄적인 바로 한 번에 하는 핵폐기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외교안보는 이제 국론을 모는 게 중요하니까 제1야당의 대표로 만나가지고 최소한 이런 회담 자체는 부정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하려는 목적이 일단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만으로 이렇게 갑자기 비공개로 모임을 전날 어저께 만났는데 그저께 연락을 했거든요.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에게 하는 이런 식으로 연락을 했는데 그런 급한 이유가 과연 뭐냐에 대해서는 있는데 이거는 국내 정치적 요인도 있었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일단 논란이 계속 돼왔던 김기식 금감원장의 소위 거취 문제 이런 거로 인해서 파장이 굉장히 확산되면서 여당이 조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었거든요. 이런 거라든가 어저께야 드러난 거기지만 하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댓글 이 조작 논란 이런 것들이 어느 게 사실이든 간에 이런 여러 국내 정치적 현안들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 소통을 통해서 이런 국정의 이런 소통을 통해서 해야 이제 대통령이 국정 안정을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거를 좀 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안보 이슈를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홍준표 대표는 국내 김기식 원장 건을 비롯해서 국내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청와대가 이제 그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에 관련된 것으로 국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당인 제1야당인 한국당에서 일단 국내 정치 이슈도 같이 다루자 이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청와대가 받아들여서 이제 얘기가 됐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대표는 평소에 자신이 주장하던 그리고 한국당이 주장하던 것들을 얘기했어요. 일단 개헌안을 철회해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 철회하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 철회하라는 것과 그리고 정치보복을 중단해라. 이런 얘기. 그리고 지방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하니까 지방선거 출장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좀 생뚱맞은 것 같긴 한데 청년 실업이나 이런 경제 어려운 게 지금 좌파 경제학자의 책임이니까 홍장표 경제수석을 해임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제가 이렇게 보기에 어느 하나도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가서 할 얘기를 다 했던 이런 회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개헌안 철회라든지 김기식 금융감독 임명 철회라든지 홍장표 경제수석 해임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이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제 그 자리에서. 단지 이제 정치보복 중단 이런 거는 지금 뭐 한국당이 계속 정치보복 프레임을 얘기해 왔던 거니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평소 하던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방선거 중립 이건 뭐 그냥 원칙론적인 얘기라고 본다면 어제의 그 회동은 물론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가 한 번도 단독 회동을 가진 적이 없었잖아요. 지난달 7일 날 여야 이제 그 대표 회동은 있었어요. 또 홍준표 대표도 갔었지만 홍준표 대표가 계속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회동을 원해 왔던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의미 있어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서 어쨌든 국내외적인 정세를 얘기했다는 건 의미가 있는데 합의나 어떤 뭔가 절충을 하려고
한국당 대표가 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어쨌든 자신이 했던 얘기를 함으로써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라는 이런 의도도 있어 보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대로 야당 대표와 회동을 함으로써 남북 정상회담의 협조를 구한다는 이런 명분도 축적했다는 의미에서는 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김기식 금감원장과 관련해서는 홍준표 대표가 이제 사퇴를 요구를 임명초를 요구했죠. 예, 요구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경청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메시지를 내놨잖아요. 예. 위법성이 있거나 예. 위법성이 없더라도 도덕성이 평균 이하라든지 그러면 이제 일단 사임시키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해임이란 말을 하지 않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잖아요. 청와대에서 예. 네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가지만 자신들의 소관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뭐 그 주초에 그 결과가 나오겠죠. 유권 해석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리고 검찰 수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만났던 건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거치는 뭐 이미 얘기가 많이 돼 왔던 것이고 일단 청와대로서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보고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이죠? 다음 주 주초에 나올 것 같아요. 선관위의 어떤 판단을 보고 결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일단 되고요. 워낙 여론이 지금 뭐 대체로 부정적인 건 이미 다 알려진 것이고 제1야당을 포함한 뭐 모든 야당이 지금 이른바 범진보로 분류되는 그러한 당, 정의당도 이른바 데스노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단 사퇴시켜야 된다는 게 우세하기 때문에 과연 청와대가 계속 이렇게 감싸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일단 그래서 뭔가 출구 전략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추론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 지방선거가 60일 남았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지방선거를 보면은 이제 대부분이 야권이 승리하는 게 이제 공식처럼 돼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여당이 좀 우세하지 않겠나 이런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지금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여당이 상당히 압도적인 우위라고 봐야죠. 여론조사로만 본다면. 그러나 이제 갈수록 이 선거기간 60일은 평소에 진짜 1, 2년만큼 빠르게 진전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소용돌이가 치면서. 그래서 이제 야당이 어느 정도 상당히 추격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상당히 접전이 벌어지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현재 여당의 우위가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김기식 금감원장 이번에 그 인사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 댓글 조작 의혹 논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다른 돌발 변수들이 또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전개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관심 지역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격전지 또는 관심 지역이요?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는 부산 경남, 소위 PK 일종의 목장의 결투라고도 하고 낙동강 그 주변의 전투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선거 결과는 지방선거의 선거 주도권을 결정한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하면 대부분 경부선 벨트에서 상당히 양측 간에 접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호남 쪽은 아무래도 민주당이 앞서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은 이제 한국당이 앞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제 수도권 그다음에 충청권, 그다음에 부산 경남으로 이런 경부선 이 지대가 굉장히 접전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현재 수도권은 여당이 현재는 좀 앞서 있거든요. 그것도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부산 경남에서 과연 이 낙동강 전투에서 이 한국당이 그거를 지켜내면 계속 이 영남권을 다 대부분 지켜가지고 그걸 보루로 삼아서 앞으로의 재기의 발판으로 삼는데 만약에 여기 부산 경남에서 여당이 선전하게 된다면 동진 정책의 승리를 거두면서 굉장히 여당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우위인 이런 구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제는 서울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상당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2017년 1월 8일 전라북도 전주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문재인 전 대표는 청산의 대상이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그런데 이 청산의 대상이라고까지 말씀하셨다면 그때 청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셨던 분하고 과연 앞으로 서울시장 하시면서 같이 잘 협력할 수 있는 거냐? 진짜 아픈 것만 다 쏙쏙 빼내갖고 준비를 하셨네요. 맞습니다. 그때 제가 큰 실수했고요. 그 당시에
사실은 뭐 저도 대선 행보를 하면서 벌어졌던 일인데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실수를 통감했고 그리고 사실 또 대선 출마 포기도 제가 했습니다. 그 당시에. 또 문재인 후보를 청산 대상이라고 하셨다가 또 그거 또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잘못했다고 이러시니까 너무 시류에 편승하시면서 이런 선거를 좀 의식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박원순 시장 네. 우상호, 박영선 예비 후보로부터 이제 협공을 당하는 그런 모양새군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아무래도 지금 앞서가는 추세니까 현재로서는 예. 당연히 이제 후발 주자인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저렇게 협공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저 부분은 이제 뭐 정치적으로 서로 이제 주장을 다투는 건데 일단 변수가 결선 투표인 것 같아요. 예. 결선 투표가 과반을 넘지 못하면 만약 이제 과반을 얻지 2차 투표를 못하면 하는 2차 거죠. 투표를 예. 1, 2위가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종종 뭐 과거 옛날 선거도 보면은 뭐 71년도까지 얘기할 건 없는데 어쨌든 그때 YS와 이철승 아니 김대중과 이철승 후보도 예. 옛날 얘기입니다만 예. 그때 뒤집힌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결선 투표가 변수일 것 같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또 하나만 좀 첨언하고 싶은 게 민주당이 말이죠 경선을 이렇게 치열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고요. 다른 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차별화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위기의 징후들이 좀 있어요. 지금 예. 전반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론조사상 예. 지금 이번에 아까 이제 김경수 의원의 반박 기자회견도 있었고 댓글 관련 아까 말씀도 나눴잖아요. 예. 그거 하나 있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같이 뭐 다음 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죠. 예. 그 부분도 있고 말이죠. 물론 남북 정상회담 변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관리들 그러니까 지금 앞서가는 민주당이 어쨌든 이 선거라는 거는 전체적인 대의 명분도 있습니다만 역시 선거 공학이라는 게 작동하는 거거든요. 선거의 프레임, 선거의 구도라는 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위기에 관련된 변수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선거가 대단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낮은 자세로 그리고 민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살필 필요가 있다. 예. 지금 앞서가는 이 지지율만 너무 믿다가는 선거라는 게 워낙 그 돌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민주당으로서는 좀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야당에서는 이제 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도 선거 전에 뛰어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 선거 전체적인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이로서는 이제 여론조사상 예. 지금 현재 일단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는 거로 나오고 있죠. 예. 이제 많이 앞서는 거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선거전이 다가가면서 여러 가지 소용돌이가 칠 것이고 그 중에 핵심 변수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예. 그래서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되면 아무래도 여권이 좀 유리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양자 구도,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면 또 어떻게 접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또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단일화의 앞으로 전망을 이야기하자면 예. 현재 양당 지도부가 단일화는 안 한다고 하는 이런 쪽이 우세하기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긴 합니다만은 예. 단일화 될 가능성도 한 30%는 있다. 예. 그런데 그 단일화할 때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도 전혀 위원장도 단일화를 안 하겠다 그러고 홍준표 대표도 단일화 안 하겠다 연대는 없다 이렇게 하는데 예. 그럼 그 사이에 말을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정치인들이 원래 이 말을 바꾼다든가 뭔가 입장이 바뀔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 하면 상황 변경론을 제시할 때가 있고 상황 변경이 뭐냐면 여론조사가 막 달라지면서 야, 네. 합치면은 이게 뭐 해볼만 하다는데 하는 이런 상황 변. 또 하나는 민심 요구론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들이 나는 원래 안 했는데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민심 요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기로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예. 예,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 최창렬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까 예. 앞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팩트는 이게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이런 거라든가 과연 주고받은 내용이 뭔지는 예. 앞으로 이제 이미 경찰과 검찰은 어느 정도 다 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진실 규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자, 정부를 비판한 댓글을 조작한 거 예. 그리고 그것에 그게 좀 그것과 의아해요. 예. 그리고 그것의 조회수를 늘린 거 예. 이건 거의 팩트인 것 같아요. 그걸 발표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민주당원 3명이 구속이 된 거란 말이죠. 예. 거기까지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런데 그 밖에 거는 지금 방금 김경수 의원의 그 반박 기자회견을 보셨다시피 예.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보도된 것과 김경수 의원이 얘기한 건 상당히 이제 사실관계가 진위가 다르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논란의 시초인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정치권에서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완전히 지금 뭐 김경수 의원은 악의적인 명예훼손이고
그 TV조선의 그 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허위사실 유포다. 그리고 자신의 실명으로 얘기한 거 사실 확인도 없이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아마 또 이제 그 방송국에서 여기에 대한 또 반박이 있지 않겠어요? 예. 보도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불과 이제 이제 하루 된 거 아니에요? 어제 밤 9시인가 그 예. 뉴스에서 나왔던 어제 밤부터 이제 오늘 아침 사이에 오늘 보도가 된 거죠. 예. 그 이제 그 댓글 조작 이거는 거의 팩트인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우리 김 부장 잘 설명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상당히 이제 호의적인 그런 논객으로 알려져 왔던 인물이에요. 지금 예. 그것도 이제 보도된 사실이긴 합니다만.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걸 우리가 의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그걸 이제 보수 쪽에서 한 것처럼 자꾸 부풀려 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가 지지율이 높으니까 예. 오히려 역으로 이제 좀 타격을 가려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 같은 걸 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그것도 나중에 다 밝혀져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예. 아무튼간에 이 부분이 야당의 이제 공식 반응 아니 여당의 공식 반응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예. 지금 최근에 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그 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또 하나의 정치적인 큰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지방선거 앞두고 예. 이 사안은 좀 일단은 좀 이 김경수 의원이 반박했으니까 예. 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검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이 지금 궁금한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 사람들이 과연 이제 예전에는 어떤 댓글을 또 올렸었던 건지, 그리고 이제 개인의 일탈인지 어떤 조직적인 그런 1월 달에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전후로 했을 때 여론이 좀 안 좋아졌어요.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때 이 구속된 당원 세 사람이 이거를 정부를 비판하는 이 단일팀 구성을 비판하는 댓글을 만들어 가지고 예. 이거에 대해서 공감, 추천 이렇게 하는 거를 갑자기 늘리는 거를 소위 매크로라고 하는 특수 프로그램으로 막 1초당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이거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예. 이때 굉장히 이 당시에는 그게 이제 조작인 거죠. 예, 그 보수 예. 이 당시에 요거 말고도 당시에 많은 댓글들이 예. 단일팀을 그냥 비판하는 댓글들과 공감 추천하는 숫자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역전 현상이 처음으로 벌어졌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거를 했을 때 당시 민주당에서 이거는 누가 이거를 공작을 하고 댓글을 조작하고 있다라고 해서 네. 수사를 일종의 고발을 통해서 경찰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민주당원에 의한 그 댓글 조작 사건인데 그 고발을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했죠. 했습니까? 그 당시에도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원이 이런 식으로 구속되는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고 예. 아마 이제 보수 세력이 혹시 그러지 않고 있느냐 하는 아마 의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마침 자꾸 봤더니 민주당 당원인 겁니다. 그래서 네. 혹시 민주당의 그럼 당원인데 그럼 역으로 일각에서는 혹시 민주당의 위장 당원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2016년경에 15년에서 16년경에 입당한 거로 나와 있고 이 여기에 핵심인 김모 씨라는 사람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때부터 지난 해까지의 대부분 이 사람이 주요 아까 드루킹이라는 논객으로 활동해왔는데 예. 그동안 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예.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옹호하는 길을 반복적으로 많이 써왔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좀 깎아내리는 이런 글을 써온 거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김경수 의원하고 수백 번의 텔레그램으로 교신이 있었다고 돼 있는데 이거에 예. 대해서도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예. 일방적으로 이 김 씨 등이 이제 김 의원한테 보낸 것만 있다는 주장이 있고 또 한측에는 김경수 의원도 주고받았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본인은 뭐 아니라고 지금 뭐 밝혔습니다만. 는 텔레그램으로 많은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비슷한 메시지를 받는 저로서는 일일이 확인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 드루킹은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인사 관련 무리한 요구였고 청탁이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당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끝난 일이었습니다. 매크로 관련 불법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이번에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제가 그 사건의 배후에라도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이 유통되고 무책임하게 확인도 없이 실명으로 보도까지 난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허위정보의 출처와 유통 경로, 무책임한
보도 과정에 대해서도 명백히 진실을 밝혀야 하고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내용을 우선 좀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사건의 제목을 좀 댓글 조작 사건 이렇게 이제 봐도 되는 건가요? 예, 댓글 조작 사건이라고 하고 뭐 공작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예. 객관적으로 댓글 조작이라고 일단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단 거기에 댓글 조작으로 연루된 사람이 민주당 당원 세 사람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요, 어저께. 예. 이 세 사람이 민주당 당원이 구속이 되니까 이제 여기에 이 세 사람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보안성이 강한 프로그램 이제 그거로 이제 그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온 핵심 의원이 있다. 예. 이렇게 어저께 이제 나왔었는데 오늘 그 핵심 의원이 TV 조선에서 대통령에 굉장히 가까운 측근 의원인 김경수 의원이다라고 이렇게 밝히자 이제 김경수 의원이 지금 자기는 댓글 조작의 배우도 아니고 예. 거기에 연루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에 오히려 친구들한테 굉장히 당한 거다 희생을 그런 식의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예. 경위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예. 어떻게 해서 이게 이루어졌냐 하면 1월 달에 예. 과거의 경우 보면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댓글들이 대부분 상당히 우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네. 올해 관련한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최청렬 용인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민주당원들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구속된 민주당 가운데 3명 가운데 1명이 이 친문 핵심인 김경수 의원하고 수백 건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하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김경수 의원이 9시 반에 국회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거든요.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와 관련해서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무책임하게 보도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문제가 된 사건의 본질은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해놓고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감을 품고 불법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해서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사건입니다. 그 불법에 대한 수사를 엄중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각한 불법 행위의 진상을 파헤쳐야 할 시점에 사건과 무관한 허위의 내용이 어딘가에서 흘러나오고 이를 충분히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도가 나간 것은 명백히 악의적 명예훼손입니다. 특히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 보도이므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그럼 우선 진행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확실히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인물은 지난 대선 경선 전에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면서 스스로 연락을 하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당시 수많은 지지 그룹들이 그런 식으로 문 후보를 돕겠다고 연락을 해왔고 드루킹도 그중 하나입니다. 선거 때는 통상적으로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 이후에 드루킹 거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규명을 해야겠죠? 네, 그렇죠. 일단 궁금한 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올려가지고 올렸는데 이거를 공감 버튼을 굉장히 늘리는 이런 거를 굳이 했느냐? 그 상당히 궁금한 거죠. 그래서 뭐 역공작이라고 단순하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람들의 말은 뭐냐 하면 일단 이 매크로로 어떻게 조작이 가능한지 테스트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하나 있고 기왕이면 보수가 댓글 추천을 조작한 것처럼 꾸미고 싶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온 거로는. 근데 이제 일단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아까 김경수 의원은 오히려
그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안 하니까 불법을 저지른 거다. 안 들어주니까 예. 인사 요구라든가 이런 거를.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그건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한국당이라든가 이런 야권에서는 아니다. 배우가 있다. 몸통을 밝혀라. 뭐 이런 입장입니다. 이제 그런 입장이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지만 친노무현, 친문재인 활동의 글을 많이 써온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이번에 요거 말고 그전 그럼 선거 과정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선거 과정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느냐인데 선거 과정에서 어떤 댓글들을 써왔느냐가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은 이 사람이 대충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 글을 써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는 과정에서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를 이제 운영했습니다. 이제 그게 회원이 한 1,000명 정도 전후가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요번에 그 조작할 때도 보면은 여기에 있는 회원들 아이디를 갖고 한 600개의 아이디를 갖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이 사람에게 배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쓴 여러 가지 글들이 선거 과정에서 혼자뿐만 아니라 상당히 회원들이 또 많고 그러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어떻든 어느 쪽에 유리하게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이 댓글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이제 김 씨, 공범 2명, 지금 3명이 구속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2명과 함께 이렇게 마구 이렇게 증폭시키는 프로그램인가 보죠. 이제 매크로라는 이제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문재인 정부 관련한 기사의 그 비판하는 댓글에 공감하는